네, 지금 이 내용들은 저희 내담자들에 대한 어떤 부분,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는 삶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고충도 비슷비슷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신의 말씀을 같이 전해드리는 이런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부부가 또 살아가면서 부부 얘기 좀 자꾸 하니까 좀 그렇다. 남의 부부 자꾸 얘기하나? 하여튼 이 얘기를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었던 부부들은 어떤 부부냐면 부부가 양쪽 집안이 다 보면 30 중반 후반 이렇게 되는 나이들이었는데 요 대주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대주가 일단 애인이 있었던 상태, 여자가 있었던 상태거든요. 이게 벌써 세월이 좀 오래됐는데요. 그때 그 당시는 우리가 간통죄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래서 대주가 어느 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이 외국에 조금 글을 사한 어떤 대사를 하나 만든다고 이 사람이 외국으로 간 거지. 근데 처음에 갈 때는 내가 여기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돼서 당신이 오너라 이래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요 대주는 요 여자와 판을 펴려고 외국으로 가신 거야. 그냥 여기에서 이 사람은 사업장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부인이 뒤에 이 소식을 들었단 말이야. 그게 소식이 들었을 때는 1년쯤 지났을 때 들었다는 거지. 근데 1년쯤 지나서 듣고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간통을 할래도 남자는 저기 가 있는데 간통이 되나?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가 생긴 거는 또 어떻게 생겼느냐? 사람이 옛말이 맞아. 홧김에 서방질 한다더니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를 또 만들어버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이혼은 안 되어져 있는 상태고 남편은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자가 이제 홧김에 이제 상황이 일어났어. 그럼 요 무렵에 이 남자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요렇게 되어서 저하고 상담을 하신 거거든. 상담을 했는데 내가 이래 보면서 이 부부 살아 이랬던 거거든. 여자분이 사주를 자기 이제 그 남편 사주하고 자기 사주하고 넣었는데 이 부부 살아 이러니까 사는 것도 아니고 사는데요 이러더라고. 이 부부 못 사는데 왜 살아 이랬거든. 그럼 죽은 거야 산 거야 이랬더니 사는데요 이러더라고. 살아. 원래는 이 부부는 살 수 있는 부부가 아니야. 너희 부부 문제는 뭐냐면 각자의 어찌됐든 자 보이지 않게 첫째는 사주가 안 맞아. 둘째는 조상에 문제가 들어와 있어. 너희 부부는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또 부부가 2년 전, 3년 전부터 부부가 공방살이라는 살이 들어왔어. 그럼 공방살이 들어오면 간혹 그런 경우는 있어. 부산에 살다가 서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서울에 있다가 외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이 공방, 빈방을 홀로 지킨다는 살이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너네 부부는 관제가 같이 들어와 있어. 관제라는 거는 법적 총사건이야. 나쁘게 표현하면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수옥살이 들지만 여기에는 공방에 관제가 들어왔다면 부부의 문제가 들어와 있다. 그래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분이 하시는 얘기가 요 상황을 설명하신 거야. 남편이 이래 돼서 이래 됐고 이래 됐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너는 남자가 없느냐? 너한테도 있는데 이랬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가만히 있더라고. 그랬더니 만나는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이 남자를 만난 지가 그때가 3개월인가 5개월인가 하여튼 많이 되지는 않았었어.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났대 이 여자분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럼 왜 왔느냐. 어차피 그러면 대주는 대주대로 네 길 갔고 니는 니대로 네 길이 갔는데 부부가 대충 이래 되어서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고 우리나라가 그때 법으로 얼마 정도 남편이 연락이 안 되고 이래 되면 이 남자한테 할 수 있는 소송이 있던데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남편을 못 놓겠대. 못 놓겠으니까 나는 자식이 있었어. 하나인가 둘인가 있었는데 자식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래도 홧김에는 이렇게 했지만 자기는 이 남편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 그러면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오는 문제가 그렇잖아. 내가 어떤 다른 부분들이 아니고 변호사라서 내가 어떤 여기 법적인 부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에서 보는 어중이잖아. 첫째 사주가 잘못됐다. 둘째 너희들 조상의 문제다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전에 해야 될 거는 네가 만나는 남자를 정리를 해라.
네가 만나는 남자를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이 도망가신 대주님하고 당신하고 조상에 합의를 붙이든지 말든지 요 부분이 되는 거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여기 이거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다. 그 당신이 온 목적이 뭐냐? 뭐 이 해결책을 하기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당신은 그냥 나한테 뭔가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려고 왔느냐? 자기는 해결을 하고 싶다는 거지. 그럼 남자를 정리해라. 그러고 나서 이 대주하고 이쪽하고 양쪽에 굿을 해라.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요 양반의 집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조상이 흔히 쫓겨난 할머니만 있다고 알고 있거든. 근데 아니야. 쫓겨난 할아버지도 있어. 그게 참 희한하지. 쫓겨난 할아버지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야. 왜 이걸 했느냐. 이 집에 그러니까 이 대주집 자체가 뭐냐면 남자들이 유순해. 근데 이 남자가 어떤 연유로 여자하고 요 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요 집에 할머니가 들어오신 할머니가 억세. 할머니가 좀 시샘도 많고 질투도 많고 동네 여장부 같은 할머니야. 그러니까 좀 기갈이 괄괄괄 하시는 분이고 할아버지는 별 능력은 없어도 집안에 재산이 있으니까 이 양반은 그 재산을 가지고 그냥 뭐 술 한잔 마시러 돌아다니고 사람 좋은 사람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할머니가 아이들을 딱 이제 먼저 포섭을 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할머니가 자손들을 포섭을 하고는 할아버지를 팽시킨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 기갈에 못 이겨서 이 할아버지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를 쫓겨낸 거지.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니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길거리에서 객사해서 돌아가셨어. 이게 할아버지 쫓겨난 거야. 이 할아버지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자식도 그 할아버지 마음을 몰랐을 거고 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갈이 갈갈하니까 내 양에 안 차니까 남편을 쫓아낸 거잖아.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들어왔는데 또 이 집안 자체에는 무자 자식 없이 돌아가신 또 이분이 계셨어. 그냥 무자라 하면 옛날에는 딸만 있어도 무자가 되고 또 아니면 이 양반이 일찍 세상을 버렸던 그 조부대에서 왔다 정조부대에서 왔다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이 집은 요 정조부대에서 오신 또 무자가 계셨던 거지. 요런 조상들이 있어서 양쪽에 다. 그러니까 여자 집에도 마찬가지고 조상은 일일이 얘기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요렇게 되었는데 여기 이 집에 이제 구설을 하면서 신령에서 보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조상을 이제 어찌되었든 여기 이 집에 이 할아버지는 객사로 가시면서 얼마나 많이 맺혔을까. 자식의 자손에 대한 이 맺힘이 많았어. 그래서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되니까 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3번 정도는 어디 가서 회원을 더 해줘라. 아니면 절에 가서 하든지 그거는 너가 편한 대로 해라. 그러나 이분은 정말 잊지 마라.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분은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양반 입장에서는 이런 걸 덮었겠지. 그래서 이래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 구슬하는 과정에 이걸 잘 풀어놓고 신령해서 그러셔서 기주보고 대주가 오는 기간이 의외로 새 여자하고 정분이 나서 이 나라를 자기 나라 본국을 버리고 타국으로 갈 정도면 미친 거는 맞다. 미친 놈은 맞다. 그런데 이놈이 정신 차리고 오려면 한 2, 3년은 걸릴 게다. 그러면 2, 3년이 걸리는 동안 너는 그냥 남편이 외국 가서 지가 그래도 돈 열심히 벌어서 자리 잡고 애쓴다 생각하고 너는 한 3년 동안 양쪽 집안의 조상님들 시집 잘 살고 엄한 짓 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외롭다고 이래 봐야 아무 문제 안 논다. 이 부분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좋다. 그럼 3년 동안 본인이 뭐 집에서 절을 하든 기도를 하든 본인이 어떤 이런 부분을 해라.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남자가 아무 일 없었는지 생까듯이 어느 날 오려고 연락이 오려고 툭툭툭 전화 본국으로 올 거다 이래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때가 지나서 이래 세월이 지나니까 차츰차츰 이 양반이 조상의 기운이 깔아앉으면 사람 마음에 분했던 분신들이 깔아앉아. 아무래도 뭔가 왜 사람이 왜 귀신시였다 억지 소리 한다잖아. 근데 어느 날 이래 되더니 남자가 2년 좀 넘어서 2년 반 안 됐던 무렵인가 보다. 전화 연락이 살짝 오는 거야. 얍삽하게. 근데 얍삽하게 오면 어떻게 뭐 애가 있는데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일단 뭐 본국으로 와야 이거를 패죽이든 이거를 뭐 뜯어주기든 할 거잖아. 근데 어쨌든 살짝 연락이 올 때 그냥 연락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기를 살짝 오거든. 일단 잡아들라라 이랬거든. 맞잖아. 그냥 참새가 옛날에 바구니에 이렇게 딱 놔놓고 참새 잡을 때 먹이 놔놓고 이렇게 딱 땡겼잖아. 그치? 땡겨야 뭐 일단 가다 놔야 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 남자가 왔어 부부가 잘 살아. 이거는 뭐냐면 여자는 2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속였다라는 저 괘씸, 그리고 또 나를 자식과 이걸 두고 네가 어느 여자하고 진짜 요 땅에서 도망갔다는 거 이거
근데 이 뒤에 이 여자가 그걸 묵인하고 살 수 있었다는 건 남자가 일단 경제력은 있었어. 남자가 사업가 기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그 후로 만났던 이 남자는 청산하고 구슬했다라는 거지. 신에서는 이 조건이었어. 좋다. 한번 눈을 감아줄 테니 뭐 내 새끼는 여기 뭐 여자고 뭐 도망을 갔는데 뭐 눈 감아준다 했거든. 눈 감아준다 했으니 여자 보고도 이 약속 못 지키면 이곳은 하나마나 소용없다 이랬거든. 이래서 이곳이 되어서 이 여자분이 되었거든. 그래서 이게 바로 조상의 합의. 사주의 문제, 사주 궁합이 맞지 않았던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궁합보다 못 이기는 게 뭐냐면 돈이 없으면 궁합이 백날 좋아도 소용이 없어. 돈이 있으면 궁합이 나빠도 사라져. 요 케이스. 그리고 두 번째 조상, 보이지 않는 조상. 세 번째, 그래도 신에 어쨌든 내렸던 그 말씀처럼 이 기주가 그래도 기도하고 자손 끌어안고 또 남편이나 이 할아버지 객사로 가신 할아버지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이게 안 내려왔대. 객사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9월 9일날 이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주셨거든. 이 양반이 제사를 꼭 지내주고 이 양반이 그 갈래를 거쳤어. 그렇기 때문에 부부에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들어왔거든. 나는 볼 때는 신에서 보시는 방식은 뭐 특별한 솔루션이 있는 게 아니야. 굉장히 쉽잖아. 네가 만나는 남자 정리해? 그럼 네가 이렇게 합의 봐서 이렇게 해줄게. 이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 와서 저는 뭐 굿이나 어떤 부분을 하기 싫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잖아. 해결책이 문제가 사주, 굿, 부적, 취성 이거잖아. 그럼 이걸 하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본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본인 보고 기도하세요라는 얘기를 해. 이 방법이야. 근데 이 케이스는 너무 잘 된 케이스. 그래서 부부가 재미지게 잘 살아. 그러니까 재미지게 잘 사니까 굳이 나 만나러 뭐 1년 오고 2년 오고 10년 오고 안 오는 거지. 안 오니까 잘 살고 있는 거고 어쨌든 마지막 소식은 선생님 덕분에 저희들 잘 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소리 들었던 거. 부부도 항상 하셔야 되는 거는 너희들 둘이 하다가 답이 안 나오거든. 그때는 조상인가 그때는 사주인가 그때는 뭐 우리 집에 어떤 조상이 뭐 난동이 나서 이랬는가 아니면 내가 귀신이 들렸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판단하시면 제일 좋은 겁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